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긴 140분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고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함께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와 발표를 하고요. 또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듣고 두 분께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현장 모습 좀 함께 봤습니다. 주요 장면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께서는 쭉 다 보셨죠? 네, 그럼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사과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무엇보다 이 담화를 짧게 가져가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제한을 두지 않고 A4 용지나 프롬프터 하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자분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다 하려고 한 이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지가 조금은 느껴졌다. 물론 오늘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보고 야당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겠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논란이나 비판에 입사했을 때 이 정도 자세로 국민들께 90도 허리 숙여서 사과를 표명하고 사전 질문지 없는 제한 없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난맥상인 전국을 좀 타개하고 국민들께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 의지만큼이 야당에서도 조금 평가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좀 와닿은 얘기가 대통령이 좀 넋두리를 하신 것 같다. 하소연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좀 동네 어른이 술자리에서 좀 하소연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지는 않으셨고 기자회견 내내 낮은 톤의 목소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처럼 들리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대로 제 주변의 일로 사과하고 부도덕하고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정말 좋았습니다만 그 뒤로 부적절한 게 없었다. 공천에 왈가부한 적 없다. 개입한 적 없다라고 본다면 사과는 했지만 대통령께서 왜 사과를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윤 대통령 오늘 회견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올해 신년 대담에서도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2시간 20분 동안 죄송하다는 표현이 10번 이상, 한 12번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진정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달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이나 측근들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통령의 전향적인 사과 표현이 나왔거든요. 예. 아무리 가까운 참모나 측근이라 해도 대통령에게 90도 허리 숙여 인사하십시오. 이런 조언은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예. 온전히 대통령의 결단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 여권이나 대통령 주변에서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실제 행한 것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공세를 당하고 있다라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어찌되었건 우려를 표한다면 그 우려를 야기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아마 그런 진심이 국민들에게도 이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과를 왜 하지 않느냐. 야당의 요구대로 사안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면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과하고 저거는 왜 사과하지 않느냐. 불필요한 꼬리표들이 또 논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잔재주, 이 건건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책임이다라는 통 큰 사과를 통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송구한 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선도 그어준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위헌적인 특검이나 뭐 불법적인 여부가 전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선도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직 대통령이 이보다 더 낮은 자세로 사과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역대 그런 사례가 있었나라는 점을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동시에 야당의 위헌적인 특검 공세나 탄핵 공세에 휘둘리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 또한 함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회견에서 대통령이 정말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대상을 건건히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다는 건 뭐 잘하신 거죠. 저는 그것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셔서 잘했다 말씀드리고요. 김건희 여사가 내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국정 성과를 얘기하지 말고 그건 짧게 하고 사과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전반부는. 그런데 이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기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에 대통령의 부인이 개입하고 그리고 공천을 주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이것들을 국민의힘의 다른 AB 후보자들이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뇌물죄 등이 적용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비위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피해갔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아내의 내조이지 국정농단이 아니고 공천권에 분명히 개입한 녹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한 적이 없고 여론 조작을 모르고 하면 대통령이 오늘 사과로 나오셨는데 사안을 잘 모르고 쉬고 나오신 거 아닌가.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몰래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뭐 확인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좀 일단 사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해찬 철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통 큰 사과를 한 거다라는 평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 통 큰 사과를 하셨으면 뒷부분에 있어서 아니 김건희 여사라든가 본인 육성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김영선 줘라. 근데 당에서 말이 많더라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공천 개입한 적이 없으면 그게 공천 개입이 아니면 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들과는 좀 국민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죠. 예, 명태균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뭐 통화를 했지만 부적절한 일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했을 때는 입당하기 전부터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인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때 보자던 뭐 인력이었습니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겠다, 돕겠다고 몰려드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소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것은 공적 권한이 부당하게 명태균 씨를 통해서 행사됐느냐의 여부입니다. 만약 명태균 씨가 쉽게 말해 좋은 자리라도 갔거나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이뤘다면 개혁신당을 만나서 이런 거 폭로할 게 있다라고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겠죠. 역설적으로 명태균 씨가 개혁신당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폭로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공적 권한이나 특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한때 뭐 입당 전이나 경선 초기쯤에 조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막바지 즈음에는 관계를 단절했고 당선 이후에 축하 전화를 덕담조로 몇 번 받아준 게 전부이지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공적 권한을 행사한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이준석 의원조차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내가 외압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특혜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게 물론 가십거리는 될 수 있겠죠. 대통령 부부와 특정인이 사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 육성이 공개된다. 가십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공적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고 민주당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녹취록을 아무리 터뜨려도 그 공적 특혜, 뭐 예산을 준다던가 인사를 행사하게 해준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가십거리로만 이 내용이 소비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는 비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사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인정할 수 없고 모략이다라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육성으로 썼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모략이라고 하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공천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작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명태균 씨는 3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에 계속 경선 단 이후에 후보자에게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명태균 씨는 그냥 돈이 많아서 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다 명태균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근데 명태균 씨가 책임지지 않고 김영선 씨가 9천만 원을 책임지고 국민의힘 AB후보가 2억 4천만 원을 책임졌다라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3억 7천만 원의 정치 자금인데 가십거리다라고 한다면 뭐 정치인은 뭐 수사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명태균 씨 녹취가 왜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권한이 없었다. 그때는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는 당선인이죠. 아주 힘이 셌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한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마치 이게 합법적인 공천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사실관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야당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부인하고 7만 몇만 원어치 밥 먹은 것도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공정과 상식보다는 자신의 가족에게 굉장히 관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한 질문도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이번 달 중순에 해외 순방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김 여사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 그런 언론 보도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사과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자면 외교 문제는 국내 정치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신대로라면 이번 달 중후반에 있는 에이펙이나 G20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가 동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다른 대외 활동이나 공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당의 조언도 받아들이고 국민 여론도 감수했을 때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외교적으로 이 다른 나라 정상들은 대부분 다 부부 동반으로 와서 배우자 프로그램도 하고 국빈 만찬이나 환영 행사 때 부부끼리 친교를 나누게 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만 대통령 배우자가 가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의전상의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야당은
또 당내 친한계는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에이펙을 안 가게 됐을 때 네. 12월이나 내년에 새로운 외교 행사에 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게 되면 아니 그때는 안 갔으면서 이제는 또 왜 가냐. 새로운 시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익을 위한 외교 행사만큼은 초당적으로 이해를 내주고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국내 정서라던가 대통령 담화 직후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 달 중하순회 외교 행사는 참석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행사나 공식 활동,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외교 무대는 별개다라는 말씀을 좀 힘주어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이번에는 못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는데 바로 또 가는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왜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불편해하실까? 예. 그건 뭐냐면 뭐 조국 대표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죠. 이렇게 야당들에게는 정말로 별의 별건까지 다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변호인인 것처럼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을까. 2년 내내 탈탈 검찰이 털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명하지만 압수수색 한번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검찰에 우리 부인이지만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특검 가자라고 한다면 대외 활동, 뭐 순방 이런 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사과할 때 사과하지 못하고 수사할 때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특검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2부속실장 오늘 뭐 발령됐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좀 활동을 좀 줄임으로써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쭉 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될 만한 여지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한동훈 여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이 부속실장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예. 이미 이 부속실은 예전에 설치했어야 돼요. 야당이 요구했을 때. 근데 지금에 와서 항상 때늦은 우리가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항상 이래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속실장을 임명한 것은 적절한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면 대통령 배우자가 공개 활동을 안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국에서 대사들이 부임을 하면요. 그 대사 부인들 같은 경우 친교 만찬하고 우리 전통문화 소개하고 하는 게 영부인의 비공식 업무잖아요. 그걸 안 하면 상대국에 대한 결례이자 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개하진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영부인이 원활한 외교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 지금처럼 공식 보좌 기구가 없어서 뭐 바깥의 외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자문을 주고받다가 이런 명태균 씨 같은 일이 터지느니 제2부속실이 공식적으로 보좌하고 자문하는 기구를 두겠다는 게 오히려 다른 잡음의 소지를 막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영부인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런 원활한 외교 관계 등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 국내 활동 중단하고 하는 거 다 100번 이해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대통령 1호기 타고 외국에 가기로 했습니까? 청와대 10대 기업 CEO 불러놓고 막 식사를 주재하기로 했습니까? 이 월권이나 국정농단이라는 키워드로 따지면 김정숙 여사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대선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줄리 의혹이니 뭐니 하면서 프레임으로 과하게 악마를 시킨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공세에 의한 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비공식적 영부인 활동까지도 예. 문제 삼는다? 외교 활동도 하지 마라?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당 내 의견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 내에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지금 뭐 딱히 입장을 안 내고 있단 말이죠. 뭐 어떤 생각 좀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비겁한 기회주의라고 봐요. 지금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늘의 담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담화가 마음에 안 들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야죠.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으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을 해야죠. 정치인은 어떤 사안에서라도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으로 평가받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마뜩찮아서 말을 안 한다, 침묵을 한다. 그 침묵이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잖아요. 전 이건 다분히 기회주의적이고 불편한 어떤 비겁한 행보다. 내일이든 모레든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그것 그대로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게 전 정치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과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대단한 사과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랬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의 형을 검찰이 구속시키는 걸 용인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들을 구속시키는 걸 용인했고요. 이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구속시키는 걸 용인했어요. 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을 조사하고 구속시키는 특검을 용인했어요. 근데 오늘 뭐 조치가 없잖아요. 대통령실 인적쇄신도 뭐 지금은 못하겠다. 내각 인적쇄신도 지금은 못하겠다.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하겠다. 그 뭐 예전부터 했던 말이고 특검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가장 떴던 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그 팀장을 하면서 정말로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근데 특검을 야당에서 그때도 추천했는데 야당에서 추천하는 게 헌법 유린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본인이 스타가 된 어떤 특검에 전혀 정반대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현실과 인식의 좀 부조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회견 직후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대화였다. 저녁에 긴급 규탄 대회도 열었잖아요.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알맹이 없는 뭐 그런 거죠.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거 같은데요. 많이 아쉬워요. 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고개를 숙인 것만도 굉장히 앞섰다. 다행이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사과의 어떤 실체 부분 그리고 본인이 이런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왈가왈부한 적 없다, 잘못한 거 없다, 감출 것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과를 왜 하셨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뭐 야당에서는 특검 공세가 더욱 강화될 거다 이런 예측도 좀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기소되고 재판받고 유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야당 대표를 둔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는 게 저는 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야당이 이런 대응을 보일 거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장애 집회가 속된 말로 폭망했죠. 사람이 너무 안 모여서 이재명 대표도 놀랐다는 후문이 있는데 그러니 부랴부랴 이번 주말 집회에는 이제 민노총의 힘을 빌려서 합동 집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지금 상당히 싸늘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과 탄핵 집회에도 사람이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붙거나 새가 모이진 않거든요. 결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다시 한번 남은 후반기 잘해라고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3심 판결 나오기 전에 그만둬라고 말하는 여론은 아니거든요. 이 절묘한 균형 지점을 여당도 잘 숙고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야당도 무리한 탄핵 공세가 결국에는 이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든 정치는 도를 지나치면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지금의 민심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준엄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관련 언급도 해주셨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곧 1심 있지 않습니까? 생중계해야 된다는 것들을 언급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 생중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2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1번 있었습니다. 예. 이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일 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하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만큼이나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사실상 그 이상이거든요. 현직 대표이고 현직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의 사안이나 범죄의 혐의보다 그 범죄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라는 점에서 이건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생중계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생중계를 밀어붙여서 성사시켰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생중계만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승훈 부위원장의 입장까지 듣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 대표고 다수당의 대표고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판결 선고하는 걸 TV 생중계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생중계를 통해서 얻은 이익보다도 국민의 혼란에 좀 더 커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생중계가 무슨 바람직하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법 개정 외의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 아니 지금 법 개정 것도 같이 하고 법 개정 외의 것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이 다수당이고 법 개정을 못하니까 그건 포기하고 다른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공세는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4대 개혁을 하고 싶으면 야당과 협조해야 돼요. 어떻게 4대 개혁에 있어서 생중계 법 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예. 생중계.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4대 개혁을 하고 싶고 국정을 운영하고 싶고 그러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야당 대표의 판결을 생중계한다라고 해서 국민과 대통령이 얻을 게 뭐가 있냐라고 답변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오늘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